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엔 저희가 인생에서 뜻깊은 곳에 다녀왔답니다. 어딜까요? 바로 일본은 아니고 작은 일본이 될 뻔했던 군산이라는 도시입니다. 군산은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서 6번째로 개항한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군산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아내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곳에 같이 다녀왔답니다. 대한민국. 오케이. 오. 일본식 목조주택은 크기도 작고 방음이 안 되지만 인생에서 한 번쯤은 100년 가까이 된 집에서 자본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예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여행 일정을 설명하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용히 말해야 돼. 군산 첫날인데 군산에 여행할 곳이 일본한테 지배당하던 시절에 네. 한국의 쌀이나 돈 같은 걸 관리하려고 이 근처에 세관, 그래서 그걸 관리하던 창고도 여기 있고 먼저 방문한 곳은 히로스 가옥입니다. 히로스는 당시 포목점을 운영하던 히로스 게이샤부로가 지은 주택입니다. 타짜, 바람의 파이터 장군의 아들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며 당시 군산에는 조선인들에 비해 일본인들이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좋다. 마당도 이렇게 있고 확실히 창고도 저렇게 있고. 한국 사람들 다 이거 입고 싶어. 이런 집? 응. 수영장까지 있어. 진짜. 안타까운 역사네. 그치. 히로스 가옥 뒷문으로 바로 나오면 말랭이 마을이 있답니다. 말랭이는 전라도 방언으로 산비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6.25 전쟁 때 피라민들이 산비탈 바위에 다닥다닥 판잣집을 지어 만들어진 마을이랍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떠나고 예술가들이 문화의 공간으로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 슈퍼. 귀여워. 우와. 이게 매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보통 일본인들은 돈이 많으니까 저걸 타고 다니고 말 대신 한국인들이 저걸 끌었어. 돈 벌려고. 하나, 둘, 셋. 여미랑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방 전까지 일본인에게 소유되다가 한국인에게 불어된 이 적산가옥은 대다수 군산에서 숙소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숙소에 묵지 않아도 누구나 정원을 누비며 자유롭게 인스타 사진 몇 장 건질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하여 사진 촬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다른 장소에 가볼게요. 어디로 갔죠? 세입적 월명산 동국사. 군산 도심지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절에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일본 승려가 직접 와서 만든 일본식 절입니다. 1909년 일본 승려 선흥 불관에 의해 창건되어 일본인에게 운영되었는데요. 절 주위에 대나무도 울창하게 자라고 있으며 건물 양식까지 일본 절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양식을 찾아볼 수 없던 점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절이었습니다. 출출할 무렵에 군산에 있는 정통이 있는 오래된 무국집에 다녀왔습니다. 이 신선한 소고기의 감칠맛과 한국 무로 만든 깔끔한 국물이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식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댓글에 이전 영상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이야, 싹싹 잘 그거 먹었네. 자, 밥을 먹고 나오면 정면에 초원사진관이 눈에 띌 겁니다. 예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유명한 영화 촬영지인데요. 진짜 사진관은 아니라서 아내가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더라고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군산에는 흑백 사진관들이 많이 있으므로 옛날 교복들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재밌는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답니다. 이번엔 조금 떨어진 해만꿀이라는 곳에 와봤는데요. 군산 교통 확보를 통해 더욱 쌀수탈을 가속화하였답니다. 6.25 전쟁 때는 남한 북한인들의 지휘 본부로 쓰였으며 우리 연합군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카페 호핑 사람 먼저. 카페 호핑. 자, 이번에는 이제 한국 근처로 왔는데요. 조금 쉴 겸 카페를 방문해 보았는데 일본의 다다미 방으로 된 카페였답니다. 커피를 주문 후 2층 다다미 방에 앉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었답니다. 저는 쉬고 있어요. 이 근처엔 옛 군산세관, 세관창고, 구조선은행이 있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유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인들이 군산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 좋은 쌀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여 그 차익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거래 시 발생한 차익금은 친일 제국주의 성향이 강하던 조선은행이 예치하여 은행에서는 일본인들에게 농지 매입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에 융자해 주었고 일본인들의 대다수는 대농장의 대지주가 되었답니다. 값싼 임금으로 조선인들에게 고용하고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부당한 우리 농민들의 착취가 많아서 군산 지역에서는 옥구 농민 항쟁 등과 같은 농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조선인들에게 할당되어야 하는 쌀까지 반강제로 수출이 되어서 조선의 쌀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은 쌀 대신 조나 수수로 대체하여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본 자국에서는 자국쌀 가격의 변동이나 농부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쌀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군산에 사는 일본인들과 친일 성향이 강한 조선 기득권층은 배를 불리게 되었던 수십 년의 세월을 볼 수 있었던 이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항과 철길에 가보았습니다. 군산항은 1883년에 한국에서 6번째로 개항한 항구입니다. 조선도 처음에 개항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인이 독점하여 쌀을 수탈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해버린 곳이죠. 드넓은 전주, 익산의 호남평야, 그리고 김제, 군산의 만경평야는 당시 조선의 최대 곡창지대였으며 기름진 쌀과 곡식들이 철길을 통해 운송되어 바로 이곳에서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지리적 요충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그리하여 군산이라는 곳을 일본화를 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역사 공부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신흥동 일대의 작은 거리를 보다 보면 한국이지만 일본이 섞여 재밌는 구경거리들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Look! 오. 여기 한국 같지가 않아. 약간 외국. 날씨.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빵집이 있으니 한번 출출할 배를 채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빵집도 이전에 영상에 업로드 했으니까 댓글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어느덧 하루가 흘러 군산거리엔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역사 투어를 했는데 프랑스 아내에겐 남은 나라 역사라 지루했을 법하지만 항상 경청하여 들어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게 느껴지네요. 우리나라 역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 한켠으로 공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면에선 정당한 식민 통치였고 한국을 발전시켜 주었다며 본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피해자인 우리나라조차에서도 이 역사를 악용하여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에 아픈 역사까지 부정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슬프지만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심도 있게 공부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은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답니다. 혹여나 저의 한마디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길 바라며 더욱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서로의 다른 생각을 통해 우리의 인사이트를 더 넓힐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번 여행에서 가서 보니 군산 가게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문을 닫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아픔이 있는 전라북도 군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군산의 역사가 오랫동안 보존되기를 우리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